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교육을 하는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뭐 주니어도 많고 시니어들도 많잖아요. 근데 일단은 홈페이지를 파견을 나가든 아니면 내부에 있든지 간에 처음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수주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성을 하고 납품까지 하는지 그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 최종 목표는 어쨌든 파견을 한 번도 안 나가신 분도 파견을 한 번 나가본 정도로 그냥 아는 거, 전체적인 프로세스 아는 게 그 1차 목표고요. 나중에 그런 걸 알면 나중에 혹시 한 번 나갔을 때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알면은 당황할 일도 적고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가 좀 되거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우리 유재는 커머스 중심의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커머스 중심으로 설명을 할게요. 제가 커머스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큰 틀은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커머스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는 이건데 자, 오늘은 제가 이거를 크게 한 3단계 정도로 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1단계만 할 거예요. 여기 빨간 게 한 개 오늘 할 거. 그러니까 이거는 요리로 치면은 재료 다 손질해 놓는 것까지예요. 실 작업은 여기서부터고 여기는 우리가 파견을 나가기 전에 혹은 프로젝트 들어가기 전에 제한 시간을 잡는데 제한 시간 말고 실제 계약을 한 다음에 제한 시간에서 부족했던 콘텐츠들을 보완하고 이런 걸 해서 새로 시간을 잡는 그런 프로세스가 생겨요. 그래서 새로 시간을 잡고 그리고 기획자가 스토리보드를 어느 정도 중요한 페이지는 스토리보드를 다 치고 그리고 IA가 전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 개발 범위가 다 나와서 그걸 포함해서 전부 정리된 자료로 고객한테 이걸로 스타팅을 하겠습니다 라고 착수복을 해요. 이때부터는 실작업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이 전까지는 요리 따지면 밑작업, 사전 작업. 그래서 오늘은 아까 제목에 나왔지만 요 준비 작업인데 크게 큰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처음에 제안 요청을 받는 것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제안서는 왜 쓰는지 그리고 제안서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든지 그리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고 제안 시간까지 잡는 걸 간략하게 오늘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과정 요약은 이래요. 처음에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용어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 다 나오니까. 우리가 홈페이지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되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필. 그러니까 제안. 텔레마케팅처럼 막 여기서 막 그렇죠? 일단은 처음에 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회사든 간에 초기에 아무런 레퍼런스가 없고 이럴 경우에 따기가 힘든 거고 관공서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입찰 공고를 내요. 입찰 공고를 내서 그 입찰 요건에 맞으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공식으로 입찰도 들어가고 하는데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입찰을 하지만 그래도 1차로 예를 들어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다고 이렇게 딱 뿌렸는데 그 중에서 막 10팀, 10개에서 100개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측에서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심사를 하고 그리고 그거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몇 개에서만 간추려서 비딩 그러니까 경쟁을 붙여서 그 수준에서 가는 과정으로 가는데 그냥 무작정 할 수 없고 제안 요청서라는 게 일단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제안 요청 RFP라고 하죠. 이거를 그 대상 업체 혹은 뭐 가능한 업체들한테 배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소위 말하는 PT라고 하죠. 제안서를 써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해달라. 갖고 아까 말한 착수복을 하고 이거랑 이건 겸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종 시한. 그 다음에 중간 보고 우리가 시안 말고 산출을 할 때 최종 웹 스타일 가이드를 제작을 해요. 근데 그 전에 미리 스타일 가이드를 한번 잡는 게 있어요. 주요 페이지를.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페이지가 리스트 페이지, 데카테고리, 그리고 서브 상품, 그리고 장바구니, 주문 조회 이렇게 주문 관련된 주요 페이지들, 회원 관련된 주요 페이지들의 일부를 제작을 해서 실제 구동되는 것처럼 데이터도 정확히 넣어서 그림으로 만들어서 그것과 전반적으로 모든 스토리보드 그걸 포함해서 우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나올 변수 같은 거를 미리 조합을 해서 약식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고객한테 이런 일정을 이렇게 하겠다면 잘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이 정도에서 고객이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고 이런 과정이 중간에 필요하고 왜냐면은 착수복을 한 다음에 완료복을 해버리면 중간에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물론 주간보고 월간보고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간보고는 중간 체크 형식이 강하지만 중간보고까지 하면은 다 한 거예요 사실. 나머지는 그냥 질분한 양으로 승부하는 거니까 일정도 계산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UAT라고 하죠. 그것도 용어 좀 설명드릴게요. 최종 테스트인데 검수 확인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시나리오를 통해서 OX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이거는 최종 테스트는 당연히 다 구동이 돼야 돼요. 실제로 결제까지 전부 다 돼야 되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최종 테스트에서 이걸 해야 고객께 우리는 이날 끝났다 하고 오픈 날짜를 추후에 이런 보통 처음에 할 때부터 오픈 날짜가 잡혀 있긴 한데 이게 약간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도 있어요. 그 전에 오픈 전에 뭐 여유가 되면 2달 전부터 테스트를 하면 좋긴 한데 일반적으로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이거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건 업체마다 다르니까 그렇게 하고 완료 보고하고 산출물 그 디자이너 쪽은 웹스타일 가이드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사용 내역서 유료 이미지 쓴 게 있으면 라이센스 정리한 거 그리고 내역서 하고 웹스타일 가이드 빼고 그래픽 가이드라고 해서 그 홈페이지에 노가라진 않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홈페이지에 아이콘을 10개를 그려줬어요. 납품을 했어. 근데 고객이 유지보수하면서 아이콘이 비슷한 형태로 또 필요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운영을 하지 않고 그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형태로 만들고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킨다라는 그래픽 가이드가 같이 첨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은 이 가이드에 맞춰서 제작을 하면은 처음 오픈했을 때 퀄리티가 유지되는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달하는 것까지 한 다음에 완료를 하면 되고 오픈 일자는 될 수 있으면 지키는 게 가장 좋아요. 어찌됐건 간에 오픈 일자를 지키지 않으면은 회사로서도 뭐 지체보상금이라는 뭐 데일리마다 1000분의 1, 1000분의 2씩 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회사 신뢰에 관련된 거니까 추후에 유잼이 지난번에 잘했는데 이번에 또 하자면 우리가 굳이 힘들게 영업 안 해도 하나 커넥션을 갖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홈페이지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RFP 발주자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죠. 리퀘스트 포즈라는 제안 요청서인데 발주자가 특정 과제 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함으로써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으로써 즉 고객이 나는 쇼핑몰을 만드는데 장바구니는 한 번에 3개씩 당기고 싶다. 혹은 나는 AK몰에 주문 조회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난 해외 사이트에 뭐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어느 정도 요건을 정리를 해줘요. 그 문서가 있어야 우리가 또 개발공인 상세를 아무것도 안 짜있으면은 우리가 고객하고 우리하고 홈페이지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개발할지 안 나와요. 그리고 러프하게 요 내용이 있어야
견적도 나오고 개발 기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산정하는 거 고객 쪽에서 처음에 짜요. 그래서 제목, 수행 기간, 뭐 얼추 금액, 참가 자격, 목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RFP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우리 자연주의예요. 자주인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RFP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로 이걸 만든다는 회사한테 배포를 해요. 그럼 자 봅시다. 여기 보면 뭐 기획 관련된 거는 굳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요건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뭐 회원 가입조차는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 메인 페이지는 디자인 관련된 거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여기서 디자인 관련된 걸 뽑아서 정리를 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머릿속에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힘든 일이야, 초반에. 자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고객할 때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 그러면 브랜드를 어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계획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시운탐소 내비게이션 구조. 이런 건 다 디자인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페이지. 그리고 전시 관리의 항목들 보면은 웹표준, 웹적 분석, 준수 및 모든 브라우저 모바일 디바이스 서비스 제공 가능.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웹표준은 뭐고, 웹적 분석은 뭐고, 그리고 프리미엄 디자인 스타일 가입 그쵸. 카테고리 뎁스 차별화. 카테고리 뎁스 차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꼼꼼히 다 읽어봐요. 그래서 디자인 관련된 일이 있으면은 본인이 이걸 따로 빼서 리스트업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 이건 어떤 식으로 제작하겠다라는 거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디자인은 사실 프론트 서비스만 생각을 하면 돼. 프론트가 사용자 단위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드민 페이지라고 해서 상품을 올리고 하는 거를 백오피스, 보통 백단이라고 하죠. 네, 그쪽에서 뭐 상품도 올리고 MD가 관리도 하고 이런 게 유저는 여기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에 중점을 하고 하는데 가끔 이쪽에서 신경 쓸 게 뭐 이미지 썸네일 규격은 정사각형 혹은 뭐 한 개만 썼으면 좋겠다고 이런 것들이 가끔 나와요. 그러면 그거 시안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꼼꼼하게 다 체크해서 봐야 되고. 자, 봅시다. 뭐 이런 뭐 요구사항이 있어요. 쭉 이런 게 있고 평가 중점사항 중에 디자인 부분이 디자인 창의성 및 유사 분야 경험,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현의 적합성, 디자인 창의성 및 톤앤 매너, 제안사의 디자인 아이디어 제안, 디자인 경험 건수 및 시기. 자, 저희 회사가 커머스 외에 다른 거를 좀 사업을 좀 넓혀보려고 하는 거는 하다가도 뭐 잠시 접근 혹은 예를 들어 뭐 금액 차이, 금액이 안 맞아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쇼핑몰은 물론 최고예요. 쇼핑몰은 물론 최고인데 예를 들어 다른 쪽에서 오퍼가 왔는데 만약에 그걸 해본 경험이 없다, 퍼폴이 없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좀 망설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보통 많이 보는 게 과정이 있어요. 업체 선정할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회사 이걸 수행할 수 있는지 매출액을 봐요. 보통 전년도 매출액 이런 걸 보는데 매출액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그 인력을 원활하게 한 명이 빠지면 한 명을 잘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캡처가 되는지 확인하는 측면이 가장 강하고요. 그리고 문제없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제적인 신뢰도예요. 그런 걸 우선을 두고 그래서 보면은 연매출 얼마 이상이 아예 조건에 붙어버리는 그런 데도 많아요. 그래서 의지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갖춘 업체들 중에서 비딩을 하는 경우가 많고 유사 사이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사이트를 제작해본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포폴이 뭔지 그게 기본 요건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력 구성 거기에 맞는 인력들이 다 배치가 돼 있는지 해서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실사를 나와요. 회사에 나와서 실사를 해보고 실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지는 하지만 실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듣던 거 서류상하고 와보니까 달라 이런 거를 만약에 체크를 못하면 고객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은 그 홈페이지를 그렇게 따면 디자인은 여기 체크를 하는 거고
제가 다른 사이트를 제작할 때 봤던 옛날 포폴이 있어요. 옛날 RFP가 다른 형태가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한 4년, 5년 전에 한 건데 RFP 유형이 꼭 그렇게 워드로 있는 것만은 아니고요. 자, 봅시다. 동과제서 홈페이지 리뉴얼 이런 거는 대회비라서 따로 공유 안 할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셔서 흐름만. 저희 거는 제가 전부 다 오늘 한 자료 전부 다 공유 폴더 없고 공유를 하겠지만 전 회사나 이런 데이터들은 공유를 안 할 거예요. 대충 흐름만 보시고. 보통 이렇게 되면은 쭉 있어요. 우리는 홈페이지가 어떻고 방문자 수는 어떻고 뭐 개요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만들고 채널이 다양하고 컨셉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쭉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RFP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보면은 RFP 보시죠? 아까는 안 나와 있던 이런 일정 같은 것도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일정으로 제작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비용. 아이고 돈이 막 나오네. 돈 넥스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업무 현황 있고 이런 데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웹트랙은 좀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삼성화재가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화재, 현대나 뭐 LIG 탑3가 있으면 브랜드는 어떤 특성 갖고 있고 메인은 어떤 메뉴는 어떤 특성, 상품 모를 어떤 특성 갖고 있다라고 고객이 벤치마킹을 해요. 그래서 RFP 안에 이런 걸 넣고 타사 경향은 봤는데 뭐 메뉴는 어떻게 있고 화면 동선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데 그래서 개선점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전체 플래시 구성인데 다소 무거운 느낌이 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사이트는 뭐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 화면 동선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 화면 동선 같은 거는 사실 중요해요. 커머스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노른자 자리에 잘 팔리는 그런 이슈가 되는 상품 미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통계학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화면 메인 화면에 클릭해서 어느 부분이 분포도를 딱 하는 CMS가 있어요. 그러면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걸 보유한 회사들은 그 분포도가 나와서 어느 부분에 고객의 그런 그 마우스 클릭 횟수가 집중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참고로 통계 자료로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소비자 평가단 자료. 어떤 데는 이렇게 소비자 평가단을 하지만 이거는 소비자 평가단이라기보다는 그냥 회사 직원들 상대로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그때 어쨌든 그 통계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뭐 몇 점, 화면 몇 점 먹고 전체적인 디자인 현재는 몇 점이고 본인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다음 메뉴 구성, 절차는 모습에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쪽에서 바라는 거는 자 디자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까 과정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RFP도 있다라는 거를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보고 다시 넘어갑시다. 자, 제안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고객사가 최종 선정한 업체 중에 순서를 정해서 제한 시간 내에 발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RFP는 당연히 맞춰져요. 왜냐면 그건 고객의 니즈니까. 고객이 필요한 거는 어떻게 해드리겠다에다가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추가로 어필해서 우리 회사가 만들면 이거는 하고 이거는 우리 회사는 뭐 자체 CMS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지원 커머스 같은 경우 갖고 있죠. 솔루션을. 그걸로 하면 작업 시간이 단축돼서 그 단축된 시간만큼 우리가 뭐 해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금액 대비 뭐 빠른 기간 뭐 이런 건설 같은 것도 똑같은 200층짜리를 뭐 1년 짧게 지면은 그쪽이 수주가 되잖아요. 그런 것도 시간도 경쟁력이니까 시간도 돈이고 그래서 제안서 양식은 제가 나중에 공유할 때 제가 마기한테 샘플 하나 가지려고 했는데 메일 하고
보통 제안서 소개 들어가요. 목차가.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어떤 마음으로 투입을 했고 어떻게 할 예정입니다. 경쟁사들은 어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조건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런 거를 눈으로 보여주는 시안을 내고 인력은 어떻게 투입하고 일정은 어쩌고저쩌고 끝내고 만약에 유지보수를 할 예정이면 추후에는 이렇게 유지보수까지 해서 어필을 하고요. 보통 다른 회사도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제안 시안을 제작하기 전에 아까 현재까지 나왔던 용어들만 살짝 정리해 보는데 그 전에 이거 제안 시안 제작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할게요. 자, 요거까지만 설명을 하고 잠깐 쉬고 다음 넘어갈게요. 제안 시안 제작을 하기 전에 우선 오늘 화두는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 벤치마킹. 펄어 있었걸? 네. 리뉴얼 왜 할까? 리뉴얼요? 응. 내일은 리뉴얼 왜 할까? 저요? 응. 트렌드에 안 맞는 것 같은 걸 느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다 고객들은 자사 간의 차별화를 느끼고 싶어 하지만 어쨌든 트렌드에 뒤처지니까 리뉴얼을 하는 경향이 커요. 그 트렌드는 꼭 디자인이 아니고 결제 시스템이나 뭐 쇼핑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SNS가 엄청 활성화됐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거나 그러면 리뉴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장이 뒤처지고 그런 것들이 다 돈이니까. 현 트렌드, 디자인, UI, UX, 이틀 스토리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분석 방법을 알려주는데 자, 용어를 일단 완벽히 알아야 돼요. 완벽하게는 알아더라도 고객이 쌀라쌀라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는 거를 알아는 들어야 돼. 용어를 완벽하게 검색을 할 때도 정확한 키워드를 알고 있는 시간 단축돼. 자, 그래서 용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공유를 할 건데 자 일단 디자인부터 얘기를 할게요. 간단해요. 평소 다 아는 거고 구글링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키워드 중에 좀 괜찮다 싶은 걸로 뽑았어요. 예를 들어 뭐 여기다가 웹사이트를 따로 붙이면 되고요. 웹사이트를 굳이 안 붙여도 상관없는데 아트나 이런 검색어를 검색하면은 이런 사이트도 나오고 자 이건 풀 이미지인데 이건 브라우저 꽉 채운 스타일 이런 걸로 검색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브라이트 웹사이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좀 창의력이 돋보이는 거 크리에이티브한 거 혹은 남들과 다른 것들 그런 거를 검색할 때 보통 뭐 어메이징한 거랑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검색어 이거를 참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클린은 깔끔하죠. 보통 그 다음에 요거는 CSS가 잘 구동이 되어 있는 사이트예요. 중심으로. 그래서 디자인 외적으로 그런 거 보고 싶으면 이런 단어를 검색하시면 되고 밑에 여기 있는 드루팔이나 맨 아래 제가 따로 빼놓은 워드프레스가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플랫 디자인은 디자인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패스하고 플렉서블 요거는 브라우저 크기에 따라 유연한 컨텐츠들이 확대 축소되는 건데 이런 형태로 그래서 반응형 웹하고 거의 검색 결과 같고요. 비슷한 걸로 미디어 쿼리가 있어요. 그것도 검색 결과가 비슷한데 미디어 쿼리라는 게 생겨서 반응형 웹을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좀 이따 용어 정리하면 나와요. 그 다음에 LNB가 왼쪽에 있는 거 수평, 호리젠탈 레이아웃 검색하면 이런 형태로 검색 결과가 뜨고요. 자, 요 HTML5나 CSS3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터랙션이나 모션 자체가 우와 얘 이런 언어를 썼다고 되게 좋은 건 아니고요. 이미지 자체를 되게 가볍거나 이미지가 되게 무거운 이미지가 있는데 걔를 되게 가볍게 바꿔서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미지 퀄이 되게 좋은데 가벼워. 그러면 점점 새로운 언어로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조하시면 되고 그런 거 샘플은 이런 걸 보시면 되고 알죠? 무한 스크롤링 계속 내려가는 거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미니멀. 그냥 꼭 필요한 것만 쓰는 거예요. 아까 클린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함축적인 요소가 강해요. 그래서 GMB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고 검증하시면 되고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샘플 하나 들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길이 아니고 이게 메뉴예요. 얘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 얘는 그냥 곁다리고 여기서 중요한 메뉴는 얘가 아니에요. 얘예요. 그래서 어떤 한 그래픽 요소 자체가 그냥 메뉴 형태를 갖는 거를 내비게이션 검색하면은 그러니까 GMB에 의존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이런 검색으로 나오고요. 당연히 레트로는 클래식 알고 있을 테고 반응용에 동일해요. 이거는 검색 엔진 최저가 사이트를 우리가 가끔 검색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때 이 단어로 검색하면 돼요. SEO. 약자는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싱글 페이지. 요새 레이나가 열심히 하고 있는 앱성 같은 경우 리프레시가 없고 그냥 URL 하나 고정해 다른 페이지 없어요. 그런 경우 스크롤을 계속 내리지만 어쨌든 한 페이지 안에서 다 소화를 하는 거고 싱글 페이지. 이건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미지보다는 글씨 자체로만 그 포커스를 맞춰서 디자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검색합니다. 자, 그리고 IT 용어에서 아이고 이거는 아니다. IT 용어 이거 제가 설명을 다 안 드리고요. 여기 이 중에 회색 셀을 칠한 것만 중요하다고 싶어서 한 건데 이건 LG가 들어볼게요. LG 앱하고 네. 웹하고 차이점입니다. 앱은 그 자체 프로그램처럼 다운을 받아서 하는 거고 웹은 그 인터넷 컴퓨터에 있는 거를 모바일용으로 이렇게 돼 있는 주소 쳐서 들어갈 수 있는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는 추가 모바일 앱하고 모바일 웹하고 자 가장 큰 차이점은 모바일 앱은 화면을 풀로 쓰고 모바일 웹은 URL 창 때문에 좀 안 보인다 이런 건 되게 디자인적으로 부수적인 거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앱은 그 사용자 기기를 공유할 수 있어요. 웹은 그렇게 못하고 웹은 서버에서 정보를 받아요. 웹은 회원 가입한 서버에서 정보를 받아서 그 회원 정보를 끌어오지만 앱은 사용자 모니터에 있는 아니 사용자 휴대폰에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뭐 시간 혹은 뭐 연락처 예를 들어 그런 사용자 주소록 이런 게 다 공유가 돼요. 앱은 거기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커요. 그래서 맞아요. 앱은 프로그램이고 서버에서 돌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앱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앱은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그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바일 앱하고 웹하고 가장 하는 큰 이유는 그거예요. 정보를 어디서 받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 이걸 웹으로 갈지 앱으로 갈지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쇼핑몰 같은 데서 모바일 웹만 하면 되지 앱을 자꾸 만들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 사용자 휴대폰에 있는 각종 정보를 연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커. 그러니까 이쯤에서 왜 모바일 앱하고 웹을 다 제작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은 살짝 풀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앱 나와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약자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건 소엔이 아닌 거니까 소엔. 요새 에지이즈는 이런데 투비는 이랬으면 좋겠어를 쉽게 풀이 좀 해주세요. 이렇게 디자인을. 에즈이즈는 이제 현재 기존 거. 투비는 앞으로 바꾸려고 하는. 고객이 미팅을 하다가 지금 에지이즈가 이렇고요.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현재 우리 사이트는 이런데요. 이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투비는 이 밑에 용어가 나오지만 앞으로 방향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세우겠다는 계획. 그래서 투비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현재는 이런데 미래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백당 프롬프트 설명 드렸고 CMS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CMS, CRM, ERP 엄청 중요합니다. 항상 나옵니다. CMS는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저희 지방 커머스 같은 거 있지만 카페24, 제로보드, 워드프레스 이런 게 다 CMS예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비전문가라도. 비전문가를 위해서 원래 태어난 거예요. CMS가.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거를
비전문가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생겨난 목적이 그거고, 콘텐츠 관리 시스템 그리고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어드민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다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어드민 CMS 솔루션을 갖고 있으면 그걸 응용해서 조금씩 발전시켜서 만들면은 회사에서는 개발 시간도 단축되고 되게 유용하단 말이죠. 되게 중요하고 저희 회사 지원 커머스가 있는데 이거는 지원 커머스에 대한 자세한 거는 유저는 홈페이지에 참조하세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CRM하고 ERP 얘기할게요. 자 우리 뭐 항상 얘기하는 빅데이터 시스템 아니면 고객 생년월일, 고객 정보 이런 걸 전부 포함하면은 그냥 CR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CRM이 뭔가 거창한 건 아니고 고객 관리 프로그램인데 용어를 그렇게 붙인 거예요. 지성민 씨는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생일이 언제고 결혼기념일이 언제고 이런 데이터를 쫙 갖고 있어서 거기에 맞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CRM. 그래서 반드시 얘기합니다. 고객이 이거 저희 CRM하고 ERP 쪽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알아들으셔야 되고요. 좀 내리면 디바이스 당연히 알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구성한 기계적, 전기적 조작 장치 PC,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이런 거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ERP 중요합니다. ERP 쉽게 생각하면 인사, 재무, 생산 등 이런 거에서 막 인트라넷 같은 경우 삼성에는 마이싱글 같은 경우 이런 거 ERP예요. 그러니까 줄리가 우리 회사 모든 사람을 다 와서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은 BSG가 공지를 일일이 다 와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이폰 이전에 터치스크린이라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뭐 확대되다 줄어들다 콩콩콩콩 눌렀다 그때부터 많이 생긴 개념인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쉽게 얘기하면 인포그래픽이에요. 우리가 장바구니 할 때 보통 글씨로 장바구니라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냥 장바구니 모양 크게 상징해서 그리잖아요. 장바구니 걸 알게. 이런 것들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글씨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거에 상응하는 뭐 어떤 아이콘이나 그런 걸 통해서 정보를 이게 확실히 뭐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UI고 PC, 스마트폰 바탕화면 아이콘들이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 UI하고 켈리, UI하고 UX하고 다른 점 아시는 분? 보통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대로 UI하고 UX하고 거든요. 우리 이번에 이런 UI로 가야지 아니 이런 UX로 해주세요 하잖아요. UI는 사용자가 홈페이지 사용할 때 네. 그 원하는 데를 찾아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고 UX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설명드립니다. 수행 45분 지났나? 15분 남았습니다. 오케이. UI는 유저 인터페이스고 UX는 유저 익스피리언스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웹에서 적용하는 UI, UX하고 일반적으로 하는 UX, UI하고 조금 다른데 일반적인 UI, UX는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UI는 그냥 화면이에요. 단순히 화면. 그리고 UX는 고객이 혹은 뭐 MD가 글을 올리고 글을 쓰고 하는 행위들을 전부 포함한 거예요. 그 홈페이지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까지 포함하는 게 UX가 일반적이고 우리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UI, UX는 간단해요. 상호작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웹 1.0, 그러니까 웹 1.0, 2.0, 3.0 이렇게 정하는 것도 사실 W3C라는 그 국제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그냥 안드로이드 폰, 진저브레드, 뭐지 계속 하는 거 그런 것처럼 거기서 그냥 버전업을 하는 거예요. iOS로 국제 거기서 하는 건데 웹 1.0에서 2.0으로 넘어갈 때 생긴 그런 단어가 UX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거의 정보 제공하는 사이트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객의 상호작용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하는 정보 알려주고 홈페이지 끝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웹 2.0이 생기면서
트위터가 생기면서 페이스북이 생기면서 고객의 참여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생겼어요. 페이지들이. 우리 그 마스터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마스터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옛날에는 마스터가 좀 다 하고 그냥 고객이 그렇구나. 그래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게 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UX가 UI를 포함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UX인데 상호작용이 좀 더 원활하고 웹 2.0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범위를 다 포함하는 게 UX고 그냥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그냥 포괄적인 화면만 범위할 때는 UI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기본적인 그런 정의는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거. 그런 모든 활동들을 포함한 게 UI하고 UX의 차이점이고 자, MSG에서 가끔 이렇게 있을 때 IA라고 합니다. 이번에 IA 필요해요. 근데 IA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는 건데 이게 메뉴 구조도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메뉴 구조도는 약간 달라요. 메뉴 구조도는 말 그대로 사이트 맵이고 IA는 메뉴 구조도 당연히 포함한 상태에서 A, B가 있어요. 그러면 A에서 Yes를 했을 때 아니면 No를 했을 때 그런 경우의 수까지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 전반적인 체계를 다 나타낼 수 있는 게 IA. 그래서 IA가 메뉴 구조도를 포함한 사이트의 전반적인 체계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그냥 메뉴 구조도하고 조금 다른 범위고 자, 우리 미생에서 나오는 멤버스 작업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작업의 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 멤버스하고 이런 거 짜는데 사실 저희 자유도가 좀 없긴 해요. 왜냐면 고객이 원하는 날짜가 있어요. 6개월을 다 만들어달라. 우리는 얼마까지 쓸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맞춰서 하는 형태가 많긴 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2년 동안 10명이서 하겠다 그러지. 근데 그게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어느 정도 통하는 상식선에서 그걸 조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PL이 되면은 PM이 제일 먼저 묻는 게 디자이너 몇 명 필요하고 어떤 포지션이 필요하고 몇 달 동안 만들 거냐를 PL한테 반드시 물어봅니다. 보통은 물어봐요. 저희 회사는 모르겠지만 보통 물어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필요할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PL, PM은 단순히 디자인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 경험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진짜 미치도록 힘들어갖고 막 기절 직전도 가보고 이 일정은 진짜 무리구나. 디자인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수정 작업이 이만큼 걸리니까 그것도 감안해야지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생겨요. 저 처음 PL 했을 때는 병을 한 4개인가 5개 달고 살았어요. 결막염에 막 호기 있게 막 이만큼이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했거든. 그래서 그런 경험도 좀 있어요. 여기 PL, PM은 나와 있어요. 이건 프로젝트 리더하고 프로젝트 매니저인데 프로젝트 리더 쉽게 말하면 팀장, 부서장이에요. 그 파트, 디자인, 퍼블리셔. PM, 프로젝트 매니저, 각 부서 간 의견 조율하고 일정 잡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전체 공정을 관리하는데 여기서 PM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자격증이 있어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을 PM5라고 하는데 PM5 아니면 안 받겠다 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별로 그 자격증을 따게 하거나 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격증을 땄다고 반드시 PM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투비 나왔고 UI 했고 UX 했고요. UI, UX 실제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에 파란불이 있고 빨간불이 있는데 파란불, 빨간불은 UI예요. 근데 그 파란불, 빨간불과 포함해서 그걸 했을 때 차들하고 사람들이 건너죠? 가고 그런 거 전부 다 포함해서 UX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제 생각에 쉬운 것 같아요. 그럼 웹스타일 가이드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디자인 컨셉, 수립 과정, 디자인 사인 단계가 좀 확정된 디자인 프로토타입
세부적인 디자인이 있어. 비주얼 스타일, 레이아웃, 뭐 라인, 내비게이션, 색채, 글꼴, 아이콘, 버튼 등 구체적인 디자인 기준들을 다 정리하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다음 교육 때 할 겁니다. 스타일 가이드 만드는 거. 오늘은 그거 시간이 안 돼요. WCG라고 그냥 넘어가요. 못하는 나도 사람이다. 자, 이런 거 그냥 보세요. 웹폰트 이런 거는 통신용어로 빼도 돼요. 와이파이나 워드프레스 이런 것들. 그리고 살다 보면 뭐 IP니 뭐고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명쾌하게. 그리고 저희 회사가 그런 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까 자주 아래에서 보면은 웹표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웹표준은 그냥 쉽게 설명하면 크로스 브라우징이 되는 거예요. 오페라, 크롬, 사파리, 파폭, 익스플로러. 이 5개에서 다 문제없이 구동이 되고 매끄럽게 되면 웹표준의 자격을 갖춘 거예요. 공식 표준이나 다른 기술 규격을 말하는 일반적인 용어인데 이거는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면 좀 어렵더라고요. 그냥 크로스 브라우징이 되면 웹표준을 보면 되고 웹 접근성. 웹 접근성은 인증 마크가 있어요. 발행해주는 기간이 있는데 관공서는 무조건 이 마크를 따지 않으면 벌금을 묻는다. 이제. 그래서 그게 한 3년 전부터인가 그러거든. 그래서 웹 접근성 인증 마크를 따는 거에 아예 RFP 있어요. 자, 그럼 웹 접근성은 뭐냐? 장애를 가지는 여기 웹표준 포함, 웹표준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 모두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거지. 자, 그럼 웹 접근성에서 디자이너가 체크할 건 뭐냐? 마우스 오버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클릭 액션이에요. 오버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오버로 할 거면 안 되고 두 번째, 명도 대비. 컬러를 다 뺐는데 그 사이트에 디자인이 있는데 그거를 다 갖고 와서 컬러를 다 뺐는데 글씨가 인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명도 대비가 12포인트까지는 4.56대 1이고 그 다음에 14포인트 볼드 이상이면은 3대 1만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56대 1이 6 6개 보통 컬러 6, 7, 6, 7, 6, 7 이 정도고 그 다음에 나머지 조금 더 연하게 하는 거는 글씨를 좀 크게 쓰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판독기가 있는데 판독기가 쫙 읽어서 문제 없으면 마크를 따는 건데 100% 다 맞아서 따는 건 아니고 90% 혹은 95% 이상 되면 마크를 쳐요. 근데 우리나라 문제가 그 다 마크를 한번 딴 다음에 그 다음에 유지보수에서 이상하게 돼서 그냥 마크는 유지가 돼요. 그게 좀 허점이긴 한데 어쨌든 그걸 유지하면 디자이너는 괴롭습니다. 디자인이 이쁘게 안 나와요. 맞아. 컬러가 어려워요. 그리고 투박해져요. 그래서 채도로만 어떻게 조절해서 됐으면 세련되게 색 빼려고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진 않고 그래서 제한 시간 잡을 때는 예쁘게 만들고 그 다음 실제 할 때 명도대비 맞추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안서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아까 벤치마킹 자료 얘기하다 있었죠? 봅시다. 용어 숙제 이거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원래 빈칸만 놔두고 다 일일이 다 써서 나한테 내라고 하려다가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아니까. 나를 자꾸 하는 것보다 평소에 꾸준히 하루에 한 개만 하세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한 개만 하는데 쇼핑몰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예를 들어 참조 문서 보면 구석구석이라고 있는데 요건가요? 여기 구석구석 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예를 들게요. 제가 오늘 하면서 그냥 모은 건데 자, 이게 스타트 페이지예요. 이게 스타트 페이지인데 여기 보면은 안 보여요? 화면 안 나와서. 어이구, 잠깐만요. 이게 스타트 페이지예요. 이게 스타트 페이지인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GMB 구조가 이렇고 일단 메인 딱 들어가면 보이죠? 그 다음에 자, 장바구니를 올렸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하나 접수. 그 다음에 다른 GMB를 옆으로 옮겼을 때 이런 스타일, 그래픽, 또 이런 스타일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접수를 해놔요. 자, 요거는 예를 들어 여기서 사인업을 눌렀을 때의 경우고 자, 요거 밑에 SNS까지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 사이트가 디자인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무조건 다 올려보세요. 그래서 이건 SNS를 서로 연동을 해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찜은 어떻게 활성화 되는지 각자 메뉴를 올렸을 때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지 어떤 체계인지 컬러 타입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요걸 조절했을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요거 찜한 거 만약에 요걸 퀵뷰를 눌렀을 때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리고 서브 들어와서 디테일 페이지 가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사이즈 가이드 같은 거 누르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지금 쭉 보시고요. 요거 이미지 크게 클릭하고 더 크게 클릭할 경우 요것만 지금 보셔도 지금 홈페이지에서 한 15가지 정도의 그런 인터페이스를 보실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저장해 놓고 머릿속에 담아두고 다음날 또 다른 걸 하는데 어제랑 중복인 건 하지 마세요. 화면 안 넣어도 돼. 아, 이건 지난번에 중복한 사이트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려면 아예 쇼핑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카트, 뭐 오더, 뭐 SNS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다 구분해서 넣으면은 보다 보면은 본인이 나중에 스토리보드를 보거나 기획서를 본 다음에 막 체계적으로 안 맞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를 제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토리보드를 보고 그대로 하는 거하고 스토리보드를 이해하고 디자인하는 건 반드시 다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만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디자인이라도 보세요. 왜냐면 모르는 게 한 개씩 나올 수 있어요. 어느 날은 한 개도 얻는 게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도 다 과정이니까요. 하루에 한 개만 하세요. 양보다 질이지. 자,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벤치마킹 폴더 키워드 구분해서 네. 오케이. 자, 이거 분야 한정하지 말고요. 웹사이트에 로고, 광고, 카탈로그, 순수 미술 이런 건데 제가 분야별 리스트하고 정리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디 있을까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분야별 리스트가 아닌데 여기서요. 컬러 배색 제가 한 5개씩 모았어요. 컬러 배색, 그리고 디자인, 폰트는 어디, 종합, 아이콘 일러스트, 광고 편집, PI, BI, 이미지 소스, 그 다음에 팝아트나 이런 그 다른 응용 미술, 순수 미술 이렇게 사이트 정리해봤거든요. 다 눌러보시고 어떤 형태인지 보시고 참조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 컬러 배색 사이트는 좀 이따 쉬고 다시 할게요. 왜냐면 색깔 정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건 꼭 해야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했고, 소스 분석 방법. 요거 4번하고 5번은 잠깐 쉬고 합시다. 그 다음에 시간 조금 걸려요. 일단 쉬시죠. 네. 자, 요 4번, 5번 하기 전에 길어서 안 해요. 우리 4번, 5번 하기 전에 그 아까 용어 정리한 거 보면 요게 있어요. WBS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읽으면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라고 돼 있는데 이거 V자 빠졌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작업들을 분류해 놓고요. 유형별로 작업 분류 체계에 따라서 프로젝트 관리해주는 그런 뭐 문서 형식도 있고요. 뭐 어떻게 파일을 공유하는 상관없어요. 그거에 대한 샘플.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 기간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는 문서예요. 고객과 항상 공유가 되고 일정이 바뀔 경우에는 그거를 또 다른 걸로 업데이트해서 고객하고 또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요. 보통 업데이트가 엄청나게 많이 된다. 자, 보면. 자, 샘플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공유할 건 아니고요. 그냥 흐름만 보세요. 옛날에 했던 건데.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력과 그리고 구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아시피로코에 틀만 않고 프로젝트 투입을 하고 누가 언제 투입되는지부터 그 다음에 킥오프 그리고 계획 수립하고 각부 일정 협의
지금 프로젝트 관리에서 여기까지 완료 보고 승인까지 아니 그 여기 작업 분야들도 여기 이게 보통 사업 파악하고 사업 범위 정하는 건데 이걸 우리 회사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라임이 주 업무가 이거예요. 가서 사업 범위 정하고 일정 정하고 그 다음에 실제 작업 PM한테 그 일을 넘겨주는 역할까지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 우리 여기 디자이너 할 일은 이런 항목들을 PMO가 정하면 이런 아까 있죠 뭐 검수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건 큰 틀이고 각자 큰 대수가 있어요. 뭐 공통 인프라를 붙여서 사전 진단 예를 들어 뭐 어쩌고저쩌고 홈페이지 진단 보고서 이런 것도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분석하고 분석에 대한 거 아예 뭐 설계하고 이런 것도 다 분석이고 디자인 컨셉 정의가 여기 들어가요. 분석 단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설계 여기서 아까 말한 소연이 말한 투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프론트단 어드민단에 대한 그런 정의 여기서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거는 그래서 고객사랑 같이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는 작업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거를 정할 수 없으니까 쭉 있고요. 설계 개선 가이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구현인데 디자이닝 여기서부터 우리가 익숙한 템플릿이랑 큰 건 없고 그냥 데카테고리 뭐 이런 것들 반복되는 페이지들에 대한 틀을 잡는 거고요. 서브 페이지 디자인을 하는 거고 그래서 각 파트별로 또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디자인 있고 근데 여기서부터 디자인 PL이 할 일은 첫 번째 여기 담당자 배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하고 여기는 누가 하고 여기는 누가 하고 이 부분 누가 하고 그거를 디자인 PL이 정하고 해서 다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추가로 일정 일정 있어요. 이렇게 쭉 러프하게 일정별로 잡아요. 언제는 매도 며칠까지 하고 뭐는 매도 며칠까지 하고 엑셀 쓰면은 방금 전에 스탠리가 했던 그런 것처럼 공정률이 나와요. 공정률에서 몇 프로하고 몇 프로하고 우리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 디자인 시간 메인 시간 잡을 때 뭐 80% 했습니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수치상 잘. 그래서 보통 디자인은 작업 기간이 3일이면 이틀 지났으면 그냥 한 66%한 거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요. 디자인이라는 게 생각을 이틀하고 하루를 시간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 내부에서 그냥 감안하면 되고 공정률을 얘기하면 항상 1단위로 끊어서 거기에 맞게 얘기를 하면 되고 서브 페이지는 총 본수, 페이지 본수에 대한 양이 있어요. 그걸 기준해서 몇 장 있고 얼마나 있고 중요 페이지를 다 뽑아내면은 사실 반 이상 한 거라 그 다음부터는 공정률을 내기가 좀 쉬워져요. 뭐 이런 것도 쭉 해서 계획 상태인데 이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고 완료됐으면 완료 안 됐으면 완료가 안 돼. 이런 거 해주고 또 해당 가이드에 대한 산출물 이 항목에서 산출물 뭘 해야 되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는 거 외에 산출물이 많아요.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갭 분석 보고서 있고 웹접근성이 맞춰야 될 때는 웹접근성 교육자료도 만들어야 돼요. 직원들한테 배포할 거 자체에 대해서 웹 접근성은 웹 접근성 진단하는 사이트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걸 응용해서 우리 사를 붙여갖고 문서를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디자인 PL의 가장 큰 역할은 파워포인트하고 엑셀은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게 필수니까 하기 싫어도 나중에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의 생각을 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 문서 관련 교육은 USG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꼭 들어가세요. 네, USG에서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산출물이 이렇게 있고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웹스타일 디자인 소스 개발 쪽에 보면은 그 개발 프로세스 구조들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루트로 해서 어떻게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뭐 기본은 네모나고 여기서 Y, N 해서 이쪽 프로세스 가면 말은 뭐고 어떤 프로세스 가면 라운드 사각형이고 이렇게 된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책에도. 그게 완성되면은 홈페이지 모든 체계가 완성되고 거기에 맞춰 개발을 하면 되는데 개발 쪽에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항목은 사실 중요치 않아요. 여기서는 아이콘 디자인 이런 것까지 나눠놨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러프하게 잡을 때 이 항목은 그냥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서 자율적이고요. 여기서는 아이콘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그래 항목을 뺐어요. 그래서 아이콘만 따로 컨펌 받으려고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우리 아까 말한 한 달, 두 달 정도 걸린 테스트인데 테스트도 만만치 않아요. 아까 보면 여기 UAT라고 있죠? UAT가 통합 테스트 검수하는 거예요. 아까 용어사전 보면 UAT 풀이가 나와요. 약자 나오고 그래서 고객이 마지막에 우리 UAT 기간을 어떻게 잡을까 하면은 검수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나서 검수 확인서를 받아야 우리가 완전히 납품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기간 안에 의외로 디자인이 많이 발생해요. 개발자가 버튼 만들어달라, 뭐 해달라, 이미지 샘플, 이미지 없는 경우 뭐 만들어달라, 우리가 미스한 것도 여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여기는 우리 이드마크를 따는 거고, 이건 우리 상관없고, 그 다음에 EMW. 고객한테 사이트 다 만들면은 교육을 시켜드려야 돼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고, 상품을 업로드 때 없고,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디자인 톤은 이렇게 해야 디자인이 깔끔하게 유지되고, 근데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매뉴얼을 다 만들고 나가야 돼요. 그것도 PL이 할 일이에요. 상당히 많죠? 그거를 필수가 아닌 데도 있지만, 저희 회사는 그게 체계가 잡혔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 100마디 말보다 그냥 한마디 그렇게 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인수인계하고 최종 생침을 내면 끝이에요. 이런 프로세스가 담겨있는 거를 아까 말한 대로 WBS로 하고요. 그거 외에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을까요? WBS의 큰 개요는 이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다시 봅시다. 아까 4번 후보 간단하게 시험 들었는데 내가 왜 얘기했냐면 아까 말한 대로 웹사이트에 로고, 광고, 카탈로그, 순수 미술 등 분야를 가리지 말고 벤치마킹을 하세요. 때로 편집 디자인 같은 거에서 영감 얻어서 디자인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걸 다 내가 블랙으로 글씨 쓸 거거든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 아까 그 5번 같은 경우는 제한 시간 잡을 때 설명을 할게요. 아니 6번, 아니 5번 같은 경우 컬러가 아니라는 거. 그 마음에 드는 폰트 경우 소스 분석한. 우리 인터넷에서 영어로 된 거 웹폰트 본 적 있죠? 그거 이쁘면은 이거 이쁘다 하지 말고 그 폰트를 다운 받으셨으면 바로바로 받아놔야 나중에 그 폰트 되게 이뻤는데 그거 쓰고 싶은데 그게 어떤 사이트였더라 이런 착각이 안 되거든. 자, 이건 거의 다 아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런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크롬에서 이 셀에다가 마우스 오른쪽하고 요소 검사라는 게 있어요. 요소 검사라고 하면 이쪽 창이 뜨면서 이 해당되는 영역 셀을 활성화를 시켜요. 클릭해서 그러면은 CSS가 나와요. CSS 나오고 여기 보면은 여기 뭐 여기도 비금 걸려서 나오지만 뭐 CSS 3, 4, 6, 267, 98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폰트 패밀리를 보세요. 맨 처음 나온 거 외에 폰트 패밀리는 기본적으로 같이 써주는 시스템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어 폰트 패밀리 레일웨이라고. 레일웨이라는 폰트가 나오는데 이거를 레일웨이 다운로드라고 구글링을 하면은 웹 폰트면은 무료 폰트면은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폰트가 마음에 들면 무조건 크롬에서 소스북을 해서 이걸 찾아서 다운을 받아놓으세요. 바로바로 안 하면 나중에 놓쳐요. 이런 거는 이런 건 되게 어려운 라인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마음에 드는 폰트 저장해놓는 거 잊지 말고 만약에 그게 유료 폰트다 그러면 즐겨찾기만 해놔요. 그리고 이 폰트 너무 사고 싶다 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회사에 청구할 테니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 제한 시간 잡는 걸 해봅시다. 벤치마킹은 어쨌든 결론을 내리면은 사실 부지런함 같아요. 본인이 평소에 부지런하게 하루에 한 개씩 폰트도 그 사이트 마음에 들면 아까 말한 대로 폰트도 조작해 놓으시고 플랫폼 조작해 놓으시고 이 벤치마킹에 원래 어원 이런 건 주석 밑에 달아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재밌어서 뽑았어. 자 제안을 하는데 제안 잡을 때 컨셉 우리
시니어들도 어려워하죠. 컨셉 잡기. 참고로 오늘 나오는 컨셉 잡기는 이게 FM은 아니에요. 그냥 쉽게 공식적으로 풀다 보니까 이런 건데 FM은 아니고 그냥 이게 쉽게 만들다 보니까 본인이 거기 맞게 계산하세요. 예를 들어 고객의 니즈는 보통 이래요. 고객의 니즈는 뽕뽕뽕하다. 추가 아이디어로 나는 땅땅땅을 내고 싶다. 요즘 트렌드는 뽕뽕뽕하다. 그러면은 나는 뽕뽕뽕을 기본으로 땅땅땅을 가미하고 거기서 쫑쫑쫑한 스타일로 제작하겠다 하면 컨셉이 되는 거예요. 특히 커머스는 더 일반 사이트는 UI가 있고 레이아웃이 있고 다양하게 있으면 커머스는 정해진 틀이 있기 때문에 저 공식이랑 맞추면은 어제와는 컨셉을 쓸 수 있어요. 고객의 니즈는 세련되고 관리하기 쉬운 홈페이지다. 이걸 왜 썼냐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세련되고 싶고 대신 유지가 좀 편하고 싶다. 100% 얘기하는 겁니다. 추가 아이디어로 나는 스토리텔링 연계 마케팅을 하고 싶어. 왜냐면은 그런 걸 해야 우리 물건 팔아줘보다 있어 보이잖아. 연계하면. 5월달에 엄마 아빠한테 하트를 사서 날려주세요. 이러면은 있어 보이잖아요. 따뜻하고. 어차피 장사인데. 그래서 고객은 원한다고요. 그런 거. 하고 싶다. 요즘 트렌드는 뿅뿅뿅이다. 뭐 플랫 디자인의 미니멀이다. 미니멀이라면은 외국은 정착이 돼 있어요.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아직 모든 글씨를 다 써야 돼. 하지만 언젠가 점차 바뀌겠죠. 하지만 미니멀은 어쨌든 뭐 할인 50% 뿅 요거를 미니멀하게 하면 예를 들어 그냥 뭐 할인에 대한 아이콘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 옆에다가 50 딱 이렇게만 끝나요. 그런 식으로 함축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은 뭐가 좋냐 미니멀한 디자인은 뭐가 좋냐면은 가장 중요한 컨텐츠를 돋보일 수 있어요. 다른 게 약하기 때문에. 너무 나열식으로 하면은 그 중요한 컨텐츠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게 태어난 거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균화법적 1번, 2번, 3번을 모아서 시작하는 균화법적으로 갔는데 자, 여기서 두 번째 더 해야죠.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나는 세련되고 관리하기 쉬운 이미지 가이드와 여기서 요약서를 기본으로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미니멀한 디자인을 제작을 하고 싶다. 난해하죠? 그쵸? 살을 좀 붙입시다. 두 번째. 아까 나온 거를 받았어요. 그대로 갖고 왔어요. 거기서 방법을 찾는 거죠. 세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배경하고 제품 이미지 좋아하는데 좀 채도를 낮추면 세련되지 않을까? 오케이, 좋아. 이미지는 제품의 여백이 조금 넉넉하게 있어야 돼. 너무 이미지가 꽉 차서 옆에 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세련되지 못해요. 예를 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그러면은 좀 넉넉하도록 하겠다. 이 세련되고 관리하기 쉬운 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나열하면 돼요. 자, 모든 이미지 비율을 일정하게 해요. 모든 이미지 비율을 일정하게 하는 이유는 관리하기 편하려고. 업로드 한 장으로 다 커버하게. 폰트 활용은 시스템 폰트로. 이것도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 다 만들 필요 없으니까. 자, 추가 아이디어로 스토리텔링 가족 키워드를 하려고 사는 남녀에서 공감 가는 콘텐츠로. 이제 5월이잖아. 얼마나 낫지? 5월 가족 얼마나 많아. 그런 거 하면 되고요. 이렇게는 미니멀 함축할 수 있는 요소들은 함축하여 미니멀하게 디자인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살이 또 붙여. 전체도 동일 톤으로 세련되고 나는 이런 방식으로 세련되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기 쉽게 하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마케팅에 좀 도움을 주고 따뜻한 이미지를 하겠다라는 것까지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가 끝이 아니지. 타이틀이 있어야죠. 이거 너무 길잖아. 그럼 여기서 키워드를 뽑는 거예요. 아, 아까 말한 여기서 뽑을 수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세련미, 뭐 간결함, 재밌다, 이용하기 쉽다, 편하다, 감성적이다, 따뜻하다. 막 나열됐어. 그러면은 이건 예시예요. 나는 그냥 친구를 생각을 했어요. 우리 편한 친구 있고 감성적인 친구 있고 주변에 따뜻한 친구 있고 세련된 친구들 있잖아. 대표 키워드 메이킹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한 쇼핑 친구.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 미성년자 때 아니면 대학교 때 옷 사러 혼자 안 가잖아. 친구랑 꼭 같이 가잖아. 그럼 편하잖아요. 친구랑 같이 가면 뭔가 의견도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은 뭐냐? 날 위한 쇼핑 칩과 큰 타이틀이고 서브 타이틀은 혼자 쇼핑하기 부담스러울 때 뭐 세련된 친구, 뭐 어떤 친구죠. 친구한테는 어시스턴트가 되어준다. 즉 쇼핑몰 들어와도 옆에 친구가 있는 것처럼 뭔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뭔가 헤드 타이틀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럼 뭐가 친구 같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는 친구는 내가 잘 모르는 스타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어울리는 옷이 뭔지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키워드를 쓴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니즈가 있으니까 맞춰주는 거고,
여기서 막 어시스턴트로 되어진다는 거는 반드시 디자인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기획을 할 때 파인더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필터링 해주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콕콕 해준다든가. 그리고 나한테 추천해주는 상품을 자동으로 검색해서 딱 붙여주는 그런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런 쇼핑을 하는데 도움 되는 요소들, 기획적인 거를 같이 포함해서 이미지는 이렇게 하되 동일비율 이용이 편해지고 스토리텔링 가면 요거 디자인적으로 사용자가 이용을 여기다 플러스로 친구 같은 요소는 그거죠. 이런 파인더를 뭐 스토리텔링을 가미해서 어떻게 해서 뭐 도움을 주겠다 이런 것들을 몇 줄 더 붙여요. 그러면은 이 키워드 완성해서 이렇게 컨셉을 내면 돼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유와 명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게 되면 훨씬 설명하기 편하니까. 요건 디자인 컨셉만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친구 같은 쇼핑몰을 만드는데 디자인으로만 해주시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되는 기획적인 요소를 여기다가 한 두어 주 정도 첨가를 해서 컨셉을 제출하면 됩니다. 실제로 자주 같은 거나 그때 카드 포인트만 제안할 때도 컨셉을 얘기할 때 항상 기획적인 거랑 조합을 해서 믹싱을 해서 디자인 컨셉을 내요. 특히 커머스 더하고.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요거는 기획자가 보통 스토리보드를 써주는데요. 기획자보다 저희가 더 UI에 대해서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본인 스스로들. 그래서 정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반적인 거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UI를 다 써봐. 다 그려봐요. 보통 이게 플랫한가 그래서 보통 잘 하는 거고 나는 GMB를 왼쪽으로 빼고 키비저를 이렇게도 하고 아니잖아요. 이거를 왕크게 하고 그래서 이 영역을 뭔가 쌈박한 영역으로 하고 싶고 여기도 뭐 이렇게 하고 싶다 하고 본인이 생각한 UI들을 막 그려봐요. 이거는 뭐 꼭 PPT로 그릴 필요는 없고 종이에 낙서하듯이 그리면 돼요. 자, 여기서 아까 근데 UI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객의 니즈는 반드시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방조 포인트 우리 생각에는 고객의 니즈 중에 관리하기 편하다는 거 우리가 이 두 개를 아까부터 계속 밀었잖아.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반영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 따로 하고 UI 따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드시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되고 이건 제가 인터넷 돌다가 로고를 하나 발견해서 이 로고로 그냥 제안시간을 만들어 봤어요. X도 아닌 것이 아이스크림 만드는데 저는 X가 또 애기 응가 같았고 어쨌든 자 이런 스토어가 있습니다. 이런 스토어가 있는데 메인 컬러를 땄죠. 자 서브 컬러는 메인 컬러하고 같은 계열일 때 채도가 달라서 약간 색깔이 달라 보이는 서포트 계열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파고다 홈페이지를 만들 때 다 동일 컬러의 명도만 다르게 해서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회장님이 딱 오시더니 아 왜 이렇게 다 빨개? 그런 다음에 색상을 다 엎었어요. 그 말 한마디. 그러니까 작업기가 일주일 더 걸렸거든. 그러니까 명도만 다른 게 아니라 채도도 달라야 다른 색깔 쓴 것처럼 보이고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런 보조 컬러를 반드시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무채색으로 세 톤을 만드세요. 진한 거, 중간, 연한 거. 이건 반드시 어떤 사이트 가도 쓰입니다. 무채색 3단계는 무조건 만드세요. 기본으로 333, 666, 999, 뭐 2, FFF, F3, F5, F 연한 것까지 이런 덱스는 무조건 쓰인다고 보시고 우리가 무지코 만든다고 회색선도 다 컬러가 달라 페이지마다. 근데 이거 만들어놔요. 반드시 쓰이니까. 자, 근데 이런 컬러 가이드가 있고 그래서 이 컬러를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거지 아까 얘기한 요걸 배경으로 제품을 얹어볼 수도 있고 요걸 배경으로 제품을 얹어볼 수도 있고 아예 흰색으로 해서 제품을 얹어볼 수도 있고 이런 유형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컬러 가이드 하기 전에 자, 체크. 로고가 명쾌하게 정해진 건 반드시 로고 컬러를 써야 돼요. 왜냐면은 그 회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니까 그 회사를 상징하는 컬러라 나는 우리 회사 로고가 너무 컬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회사 로고 안 썼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고객이 있었는데요. 결국 로고 색깔로 갔어요. 최종 컨펌을.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그런 걸 원하면 그런 시안 하나 더 내야지 그걸 중심으로 하면은 선택될 확률이 좀 낮아요. 자, 봅시다. 이거는 산업자원부에서 만든 컬러 형용사표인데 이거는 디자이너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여기 진하고 채도가 좀 둔탁하죠? 여기는 고채도에다가 맑고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약간 붉은 계열이 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면 돼요. 동적이고 딱딱한 예를 들어 자기는 엄청 딱딱한데 대신 막 무브먼트는 막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이 정도 컬러 써주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이쪽 계열에서 쓰고 싶어. 근데 이쪽 계열은 아무리 해도 딱딱하게 안 나오죠? 이 표상. 근데 맞아요. 이거는 누가 정했다기보다는 우리가 뭐라 해야지? 이게 금방 설립된 건 아니고요. 이것도 한 길게 보면은 몇백 년, 1000년 동안 막 사람들의 눈에 박혀서 이렇게 공식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 맞춰서 하면은 그리고 이런 거를 맞춰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도 고객은 설득용이에요. 이러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디자이너가 이 컬러가 더 이쁜데요? 라고 하는 것보다 이건 이래서 이 컬러 썼습니다 하면은 뭐랄까 훨씬 더 설득을 하기가 쉽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로고 컬러를 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몇 개만 좀 샘플을 볼게요. 컬러 자동으로 배치해주는 사이트도 있어요. 일단은 어도비 거. 어도비 컬러 CC. 이거는 유일하게 한글이 지원돼요. 자, 여기 뿅 들어왔어요. 그러면 봅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가운데 있는 게 메인 컬러예요. 가운데 있는 게 메인 컬러고 비슷한 색상 범위 내에서의 어울리는 조합. 단색일 경우 뭐 예를 들어 보색일 때 어울리는 혼합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괜찮다 싶은 거를 컬러 팔레트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거 옛날에 캐논 설명하지 않았나? 않았네? 자, 봅시다. 자, 유사. 이 스펙트럼 범위가 좁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밑에 보면 컬러 코드가 나와요. 여기를 선택했는데 요거를 내가 좀 바꾸고 싶어. 이렇게 바꿔서. 그럼 자동으로 다른 컬러도 바뀌어요. 어울리게.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바뀌어요. 다. 근데 이건 다 유사 스펙트럼 이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컬러 조합을 하면은 당연히 어울릴 수밖에 없지. 튀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미술을 배운 사람들 보색 대비 반대쪽이죠? 반대쪽 어울리는 컬러를 찾아준 거예요. 메인 컬러에서 예를 들어 이쪽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 색돌 있고 보색이 나와요. 이쪽에. 이걸로 꼭 의존하면 안 되고요. 본인 생각에 좋은 컬러는 있지만 기본 가이드는 해준다는 거. 그리고 이걸 더 세밀하게 하고 싶으면 거의 책 한 권이더라고요. 이건 책을 제가 살 테니까 나중에 한 번씩 보세요. 자, 그리고 요런 데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 요거는 동일 계열 있다. 이 컬러를 제가 원하는 찍어요. 여기 찍었어. 그 다음에 보면은 아까 삼각형이 있거든요. 트라이앵글 아니면 뭐 4포인트, 3포인트 뭐 잡아서 예를 들어 본인이 원하는 색깔이 예를 들어 이쪽에서 쓰고 싶어. 예를 들어 근데 이렇게 나왔어. 근데 스펙트럼이 지금 요거 나오는데 이렇게 줄여서 본인 원하는 색깔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팔레트가 나왔어요. 이렇게 팔레트가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이트는 다른 것보다 그냥 이그젠플을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미리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배열을 어떻게 생긴지 느낌 전체적으로. 그리고 웹뿐만 아니라 뭐 아트웍을 쓸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죠. 조합이 뭐 이런 식으로 이 컬러 쓰면 이렇게 보인다는 게 프리뷰가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컬러를 본인이 애매하게 쓰는 게 좀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를 좀 연습을 해서 그 다음에 본인이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색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의존할 때가 있어요. 자, 요거 마지막으로 사이트 컬러 요게 제일 편하긴 해요. 본인이 원하는 걸 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RGB가 정해놓은 거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저장하면 본인 걸로 저장할 수가 있어.